여러분 오늘 내가 청년을 만나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빕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6년 전쯤에 이제 오래된 아파트를 하나 좀 구했어요. 그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한 번은 그 물이 얼어서 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또 마침 주말이었고 관리사무소에 말해도 해결이 뾰족하게 안 돼가지고 하루 종일 뭐 씻지도 못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 청주시 뭐 주민센터 같은 데 보면은 행정복지센터나 그런 데 보면은 한파 주의 관련된 안내문도 오고 뭐 현수막도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막상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조금 대처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뭐 청주시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하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신속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면은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시청도 좋고 구청도 좋고 당직실이 항상 있고 우리 시청은 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그 직원들이 24시간 걸러오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은 꼭 숙직을 하고 당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또 상황실 그리고 콜센터 그런 기초적인 생활 문제는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관련해서 1인 가구와 1인 사실 창업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인 창업 관련한 교육과 정책들이 앞으로 있나도 궁금하고요. 제가 원래 음악을 전공했어서 내려와서 음악과 예술 그리고 영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술 문화 관련해가지고 또 정책을 좀 있나 궁금합니다. 청주가 법정 문화 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많은 정책과 행사들이 많이 생겼는데 청주시에서 이런 부분을 재단이나 그 밑에 기관에 좀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청주시 자체적으로는 정책을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번에 청년 창업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금 창업하는 사람들 해보니까 역시 제일 문제가 자금, 그 다음에 인력,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공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직결이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쪽에서 사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 정보부가 아직도 사실은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좀 더 확장하고 창업하는 분들에게 이걸 해주느냐 그런 것을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에도 그렇고 청년들하고 오고오고도 그렇고 가능하면 많은 곳에 한번 정보를 접촉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인력 지원 문제가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고민을 고용부하고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하나 청년 농업인들을 좀 육성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작지만 경쟁력이 강한 강소농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전제하에 청년 농업인에 대한 게 농림부를 통해서 또 우리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그걸 좀 하기 위한 노력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갖고도 자금의 부족, 또 공간의 부족,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노력.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정도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그 교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청주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되면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들 그리고 공간을 활발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일단 정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임대료가 가장 청년 창업자들한테는 부담이 많이 돼요. 청주의 경우는 이제 규모가 크지가 않다 보니 사무실의 개수도 사실 적고 이제 창업을 시작하는 많은 창업인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되다 보니 아무래도 그 심사 기준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항상 그 심사에서 정량적 평가가 기준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위해서는 그래도 3년간의 어떤 정성적인 평가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4차 산업에 굉장히 주력이 많이 되어 있고, 당장에 먹고 살 거리가 중요하다 보니, 아무래도 문화, 예술, 교육 쪽으로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관광 쪽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주가 관광 쪽으로 활성화가 이제 안 되어 있다 보니, 다른 뭐 경주, 전주, 뭐 춘천, 제주도 이런 곳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의 예산이나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기사로 난 게 청주가 노잼 도시다라고 이제 기사가 크게 나서 아닌데 내가 아는 청주의 매력은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창업적인 보육시설의 어떤 사무실 확충, 그리고 문화예술 교육 계통에 대한 예산 확충, 그리고 관광 기념품 활성화하는 쪽에 예산을 확충을 해주시면 상당히 그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나 뭐 디자인 분들, 창업인 분들, 뭐 전문 직장인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얘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시해 준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뭐 사실은 옳은 말씀이고 제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신 그 말씀 모두 우리 해당 부서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정량적 실적 평가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정성적 평가가 좀 더 포션이 좀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서는 상당히 공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예산을 좀 넓히고 뭐 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고 요소의 그 스토리텔링을 우리가 찾아내보고 요새 정토성에 뭐 데이트 코스 핫플레이스로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미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도 먹거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100년 전에 그 이 땅의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써준 요리책 반찬등속이라는 게 지금 있어서 그걸 재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자는 지금 박물관에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 이제 문제는 그걸 기반으로 옛날 100년 전 음식을 만든 기능보유자 소위 무형문화재를 만들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광 상품화하면 지금 한식 세계화가 뭐 주류를 이루잖아요. 한류가 그런 쪽에 노력을 해서 관광 전략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특히 청년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뭐 주거나 일자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다면 현재는 사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얼마나 또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들을 조금 접해보고 즐겨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다는 걸 좀 많이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이 지역, 도시 내에 결국은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문화 콘텐츠가 다양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요. 청주시 전역에서 사실 다양한 문화들이 펼쳐지고는 있는데 이것들 간의 어떤 연계 혹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들을 실제 현장에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열정이 도시 문화에 어떻게 좀 담겨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단절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 차원에서는 조금 브랜딩이 좀 약하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은 이 도시가 조금 더 말맞다가 노잼 도시가 꿀잼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도처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과의 연결만을 통해서라도 다양한 스토리가 좀 발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시민들이 우리 도시를 위한 뭔가 덕투일치 혹은 프로슈머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나 좀 기회들이 좀 많이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어떤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좀 주고 그리고 이런 청년 창업자 혹은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다양한 실험의 기회를 좀 주는 그런 도시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청년으로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에서 시장이 해줄 일은 국가재정 중앙부처하고 상의하고 광역자치단도하고 상의해서 공연장도 많이 만들고 전시관도 많이 만들고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면서 스토리가 있는 곳을 잘 찾아내서 스토리를 엮으면서 이제 이것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열정을 불살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불을 어떻게 살려주고 이 공간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느냐.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요소는 우리가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가진 여러 젊은 다양한 각양각색에 있는 다양한 젊은이들이 좀 엮어서 그 문화 역량을 하나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진천서 청주 들어오는 길에 활락가가 많았어요. 선술집이 많은 걸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 공예 공방으로 하는데 그거는 주니어들에게 좀 해보자. 청년들에게. 그리고 시니어들에게는 여기 남쪽의 리원에 전통 공예촌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공예뿐이 아니라 지금 전시 공간이나 공연 공간 또 자기 나름대로 문화예술의 창작을 불태울 수 있는 이런 공간의 열정을 군데군데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말씀드린 건 청주는 저는 투트랙으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무심천에서 저 동쪽 우암산 상당산서 있는 거리는 고려시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우리 청주의 역사 모습을 재현을 하려고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그런 고도로 무심천에서 경부 고속터미널 가는 그쪽 서쪽으로 고속도로 있는 그쪽으로는 현대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역사도시와 미래도시가 공존하는 투트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역사 문화 쪽 자원을 가진 걸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껏 여러 가지 열정을 가지고 한번 끼를 발휘해서 이렇게 어우러진다면 청주의 내일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주에서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꼈던 게 이제 그 청주 페이 관련해서 불편을 많이 느꼈는데요. 그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 화폐가 이제 뭐 버스 카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택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는데 이 청주 페이는 버스 카드도 안 되고 택시에서도 사용이 안 돼가지고 관련 부분을 개선해 주시면은 1인 가구가 어디 이동할 때도 그렇고 또 청주 페이 사용량이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주페이 담당하는 업체한테 지난번부터 이것을 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최선의 그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굳이 청주가 노잼 도시로 유명하면은 그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개발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청주가 조금 노잼 도시라고 해서 계속 뭘 재밌는 거 개발할 게 아니고 그 노잼 도시라는 그 타이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조금 다른 부분으로 좀 다른 발상으로 전환을 해도 좋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이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영화도 지금 청주에서 많이 찍고 있는데 그 영화를 찍었던 장소라든지 내용들이 그래서 같이 홍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거 관련해서는 다들 모여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집을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청주가 지금 보면 청년들을 위해서 어쨌든 LH랑 연계해서 뭐 우암동이라든지 수곡동에도 지금 임대주택을 짓고 있고 동남지구에도 많이 들어선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갈 생각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떻게 좀 집을 사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지만은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LH 중심으로 해서 행복주택을 짓는데 우리 청주도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대동 그 우리 청주 3단 그리고 청주대학교 앞에 그 우암동 쪽 지금 오창에도 좀 하려고 지금 하면서 LH하고 협의 중인데 그 대개 이제 청년들이 부담 없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 건립 사업은 계속해서 합니다. 행복주택을 좀 지을 수 있으면 결혼할 때 제일 부담 가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은 LH하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많이 주지는 않지만 현재 그 청년들에 대한 월세를 지금 많이 살고 있는 모양인데 좀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시 특별 지원으로 코로나 때문에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내년에 우리 도비, 시비 합쳐서
월세 비용을 좀 도와주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년에 지켜보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주택을 좀 넓혀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인 가구로 살면서 아무래도 이제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가 보시면은 뭐 불법 투기로 해서 배달 음식 먹은 거를 이제 많이 버리고 하는데 차라리 처음부터 배달을 시킬 때 배달원에서 쓰레기 봉투를 같이 좀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두 번째는 그 오토바이가 지금 인도 운행이랑 뭐 횡단보도에서 운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모두가 보시다시피 좀 많이 위험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직도 불법 오토바이가 뭐 번호판 없는 그 오토바이도 많고 해서 좀 단속을 강화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배달하는 데 가서 빈 용기를 가져서 받아오면 제일 좋은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회 용기를 그 배달하는 곳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숙제가 돼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한번 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이 자꾸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토바이는 어디까지나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인도에 가면 안 되는데 경찰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안전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법 오토바이는 이건 안 돼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철저히 이건 발본색원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하면 어머니나 아버지 따라서 빈병 같은 거 들고 동네 슈퍼 가서 빈병을 이제 거기 슈퍼에 반납하고 그 반납한 금액만큼 물건을 사서 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는 그런 모습이 없어졌고, 그 예전에 편의점 같은데 뉴스에도 났는데, 편의점 같은 곳에서는 그 공병 같은 것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를 이제 받는 걸 꺼려한다, 이런 내용으로 뉴스가 났던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공병 수거 자동으로 할 수 있어서 공병 수거함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공병이나 캔을 수거를 하고 나면 포인트나 아니면 현금으로 페이백 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많이 만들어 두면, 물론 아파트 단지나 공동주택에서는 물론 다 같이 하고 있지만, 이제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거리에 뭐 캔이나 병 같은 게 나뒹 굴르는 모습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환경부도 지금 자원 재활용의 선순환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점점 더 상품들이 다양화해지니까 이게 뭐 상당히 처리하는데 애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정부님이 해주신 말씀을 잘 헤아려가지고 좀 더 활용도 높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계를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 건 한 2번 해봤더니 역시 단점이 좀 나타나서 아주 완벽하게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포인트제 하는 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청주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뭐 청년들하고 5959나 뭐 창조경제센터, 뭐 상공회의소 등에서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청년 5959나 창조경제센터 같은 데 연락을 해보니까 뭐 관련해서 지금은 연말이기도 하고 뭐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서 연계가 거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부의 부처에서 하는 거 말고 혹시 뭐 청주시에서 따로 하는 거는 없는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해요. 이게 뭐 정부 부처에서 사업이 뭐 끝나는 시점이라고 해가지고 다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정책이라고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거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더라고요. 정부 부처와 연계된 게 아니라 청주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청년 관련 정책이 있는지는, 청년 일자리 관련 정책이 있는지는 한번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대희님 얘기하신 걸 담아서 우리 청년 정책 담당관실에서 좀 더 폭을 넓히고 좀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내년부터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주는 부족함이 없는 도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근데 청주시는 인구수와 큰 규모에 비해서
청주 시민들이 알만한 문화 부분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그게 아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자체에서 이제 시행하는 문화 사업의 경우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수익이 낮을 수는 있지만 시민들이 알만한 행사에 비해서 이제 다른 행사가 이제 수익이 낮은 이유가 홍보랑 사람들에게 이제 청주 문화 행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참여율도 낮고 이제 낮은 참여율로 인해서 수익이 낮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주시 홍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청주시의 여러 문화 행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행사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수익성을 조금 증가시키고 이 늘린 수익으로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청주 문화를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선순환이 갈 수 있도록 우리도 사업을 하는데 그런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도 코로나가 되면 더 활기를 찰 테고 문화재적인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하드웨어는 찾아보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홍보 부족이라는 거에는 제가 우리 이슬님 말씀을 지적을 받아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민들이 또 우리 예술단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리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소통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청주시 미래는 밝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웃게 됐고요. 감사합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전부 잘 되기를 빌고 저희 청주시청도 시장을 중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청주의 내일을 위해서 진력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청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